안녕하세요. 저는 제약회사 연구원으로 7년간 근무했었던 정성은입니다. 생명공학을 전공을 했고요. 자연스럽게 제약회사로 취직을 했죠. 제약회사 내에서는 제재 연구를 했는데 우리가 의약품을 만들 때 최종적인 제형을 연구하고 그것이 몸속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면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이러한 연구들을 했었습니다. 전문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약해져 있는 분들이 드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의약품은 하나부터 10끝까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식품이다 보니까 그 기준은 좀 덜 까다롭죠. 건강기능식품은 우리가 자주 섭취하고 거의 평생 먹어야 되는 식품이기 때문에 더 안전하고 까다로운 제품을 섭취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품 불량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는 함량 부족이 있어요. 원료의 계량, 측량부터 좀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균일성 검사를 해야 되는데 함량이 미달이 돼서 효과를 보실 수도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죠. 불순물 같은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은 아무래도 자연에서 추출되는 것들도 많고 그 과정 속에서 불순물, 농약 같은 것들이 검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제약회사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다 보니 갖은 그런 유기용묘와 군진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몸이 너무 안 좋아지고 365일 24시간 내내 기침과 콧물을 달고 살아야만 했었어요. 아이들을 낳았더니 질병을 그대로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었고 아이들이 아토피와 그리고 알러지가 너무 심하다 보니 두 아이 모두 다 아나필락시스로 기도폐색으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영양제를 찾기 위해서 미국 시장으로 돌리게 된 계기는요, 국내에 있는 제약회사가 거의 자체 생산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수익률이 떨어진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 의약품 시설에서도 사고들도 많아지고 그러면 비타민은 더군다나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 눈을 돌리게 됐습니다. 미국의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한국보다 10배 이상 더 크고 둘째는 미국의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국가 연방거래위원회의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제가 찾아낸 유사라는 회사는요 20년 동안 GMP를 받아왔고 인증받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럼 제가 챗GPT에 GMP가 무엇인지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산화는 2006년부터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 위치한 제조시설이 NSF 인터내셔널에 의해 설정된 NSF ANSI 식이보충제 GMP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인증을 받아왔습니다. 이 인증은 유산화의 제품이 높은 품질과 안전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증합니다. 정말 건강에 관심이 없어도 비타민 C 는 필수 영양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C만 넣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유산화 같은 경우에는 파이토케미칼을 굉장히 모든 제품들에 다 배합을 하고 있더라고요. 파이토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식물에서 추출을 해야 되는데 그 품질이 특히나 GMP 같은 경우에서는 그 품질이 전년 대비, 재작년 대비 그것이 계속 균일하고 일정하게 유지되는지를 모니터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표준화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런 표준화 과정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염증이나 아니면 항산화라든가 심혈관 건강 증진, 면역 시스템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들이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유산화의 제품 중에 플라보노일 제품 같은 경우에는요 2개의 층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하나는 비타민 C, 한 층은 포도씨 추출물. 이거 2개를 섞어도 되는데 화학적인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정성을 위해서 2개를 따로 배합을 해서 2층층 타정을 하는 거거든요. 많은 전문 제약회사들이 이 2층층 타정기를 생산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제품의 트러블이 굉장히 쉽게 많이 날 수 있는 제품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꺼려하죠. 하지만 유산화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2층층 타정기로 가장 최적의 포뮬레이션으로 고객이 먹었을 때 편리할 수 있게 고객만을 생각하고 있는 회사구나. 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둘째를 낳고 첫째는 아프고 둘째도 아프고 하다 보니까 제가 다시 현업으로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구원은 특히나 밤샘 작업도 굉장히 많고요. 유산화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달라진 모습 이런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사실 이걸로 돈을 벌 수 있을 거란 생각은 못 했었어요. 친구가 하는 얘기가 1년에 저희 딸 지원이 영양제 유산균말제 한 통만 공짜로 먹어도 괜찮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소개를 몇 명 하지 못했거든요. 딱 1년이 지나고 나서 월에 50만 원 정도를 먹게 되면서 아이들과 저 그리고 저희 남편까지 한 가족이 그냥 영양제를 공짜로 연구원으로 벌었던 급여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유산화 같은 경우에 한 60-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60-70%를 벌기 위해서 제가 노력했던 부분들이 그렇게 연구원으로 밤새면서 일했던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혼했을 때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의약품을 만드는 게 자기가 건설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빌딩을 짓고 큰 다리를 교각을 건설하고 하는 것보다 작은 알약 하나를 만드는 게 더 멋져 보이고 의미 있어 보인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그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유산화를 만나서 저는 연장선상에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여자 멋있다라고 했었던 그때의 저의 모습으로 조금 돌아가고 싶다.